자, 28번 봅시다. 일단 28번 이 정도 난이도를 풀려면 이런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내용 파악을 해보면 x 빼기 a 더하기 2의 제곱이라는 다항식과 2의 x라는 지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냥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이 a 플러스 2에서 접하고 점근선 왼쪽에서 x축 점근선 갖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 범위를 a보다 큰 쪽으로 잡았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2가 여기 있으니까 a가 이것보다 왼쪽에 있긴 할 텐데 어디서 잘라야 될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하면 x 빼기 a 더하기 2의 제곱 2의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a 더하기 2의 2의 x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a 더하기 2의 2의 x로 묶었을 때 남는 게 x 빼기 a 더하기 2 더하기 2 이게 남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의 식을 정리해보면 x 빼기 a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극대 지점이 a겠네요.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잘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을 보면은 뭐 열심히 꾸며져 있긴 한데 x에 관해서만 보면 1차 함수라는 게 잘 보이죠. 자, 그래서 a, 4 곱하기 2의 a제곱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2의 2a제곱인 그런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여기에다 a를 넣어보면 4 곱하기 2의 a죠. 그럼 이 점 자체가 a, 4 곱하기 2의 a였네요. 자, 그럼 여기랑 연결되게 직선, 기울기 양수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내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놓고 하는 말이 fx랑 어떤 가로선이 만나는 점들 중에서 x의 최소값,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가로선을 올리면서 관찰해 봅시다. 새롭게 정의된 함수니까. 실수티니까 정의역은 없고 기하작용이 가로선 아래서부터 올리면 이때는 계속 한 번만 만날 거니까 gt의 값이 이런 x값들이 다 gt의 값들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러다가 t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 두 선 사이에 있을 때는 만나는 점이 여러 개가 되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x의 최소값, 만나는 점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의 x값을 g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쭉 올리는 동안 계속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x값이 gt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선보다 위로 벗어나면 이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만나게 되죠. 이쪽 그래프에서만. 그래서 이런 x값들이 gt값이 되다가 갑자기 점프를 하겠네요. 이렇게 확 뛰어 넘어서 이런 x값들이 이제 gt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gt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고, 그런 gt가 t는 12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미 방금 확인을 했죠? t 값이 이것보다 작을 때와 클 때를 기준으로 x 값이 이런 식으로, gt 값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점프하는 걸 봤으니까 결국 t가 2값일 때가 gt가 불연속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의 t 값이 12다. 즉 여기 가로선의 높이가 1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 가로선의 높이는 아까 봤다시피 이거였죠. 자, 그래서 2의 a제곱이 3이다.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뭐 바꿔서 쓰면 a는 l은 3인 거니까 a 값이 확정이 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구하라는 값을 구해봅시다. g 프라임 f a 더하기 6, 그 다음에 g 프라임 f a 더하기 2. 그럼 이제 g 프라임 f a 더하기 2를 볼 건데요. f a 더하기 2는 몇이에요? f a 더하기 2 이거 0이죠? 왜냐면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함수값이 x값이 a 더하기 2일 때 함수값이 0이잖아요. 자, 그래서
분자는 G'0이고, 그 다음에 분모 FA 더하기 6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A 더하기 6은 뭐 저 멀리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뭐 여기가 A 더하기 6 이렇다고 치면 여기의 값, 이 값이 FA 더하기 6이겠네요. 자, 뭐 직접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어차피 A 값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A 더하기 6이면 이쪽 구간에 들어오니까 여기에 X자리에 A 더하기 6을 넣으면 이 괄호 안쪽은 4죠. 4. 그죠? 그래서 FA 더하기 6은 16 곱하기 2에 A 더하기 6. 그러니까 ln 3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16 곱하기 3 곱하기 2의 6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 48 2의 6제곱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분모 이 G' 안쪽에 있는 이 값이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분모가 G' 48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G' 0의 값이랑 G' 48 곱하기 2의 6제곱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게 문제인데, 어떤 식의 도함수를 찾고 싶으면, 어떤 식의 순간 변화율을 찾고 싶으면 미적분에서는 그 식이 포함된 항등식을 찾으면 되죠. 그 식이 포함된 항등식. 자, 그래서 GT가 포함된 항등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GT의 정의에서부터 도출이 되는 거죠. 지금 X값이 GT일 때 F값이 T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F, GT가 T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걸 미분을 해봅시다. 합성함수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G'T, F', GT 이게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지금 G' 0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T자리에 0을 넣어보면 G' 0 이게 F' G0 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근데 G0은 몇이냐? G0이라는 건 이 정의에 따라서 다시 보면 T가 0일 때잖아요. 자, 그래서 fx가 0이랑 만나는,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의 x값이 G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x가 x축이랑 만나는 점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의 x값, 즉 이 직선의 x절편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절편을 찾기 위해서 는 0 해놓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에 2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지금 2의 a제곱이 3이었으니까 얘는 이 값은 지금 3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a값 ln 3이었죠. ln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f' 아까 구한 값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ln 3분의 1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이 얘기는 어렵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fx가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여기가 ln 3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여기 들어가는 이 범위에 들어가는 값이죠. 자, 그러면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fx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2의 2a 제곱분의 1, 즉 2의 마이너스 2a이고, 지금 2의 a제곱이 3이었으니까 이 값은 9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분자가 9분의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모를 구하면 되죠. 분모는 이 식에다가 t자리에 48 2의 6제곱을 넣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G' 48 2의 6제곱 이 값이 F' G 48 2의 6제곱 분의 1이고, G 48 2의 6제곱은 몇이냐? 이 가로선이 48 2의 6제곱일 때의 fx랑 만나는 점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의 x값, 그거니까 아까 그냥 이거죠. 지금 여기가 48 2의 6제곱이었고, 그럼 그런 가로선이랑 만나는 점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점 이거밖에 없죠. 그럼 내려와서 있는 x값, 이 x값이 G 48 2의 6제곱인 거죠. 그래서
분모가 f 프라임 a 더하기 6 분의 1인데 a 더하기 6이라는 범위는 이제 여기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한 이 식에다가 x자리에 a 더하기 6을 넣어서 계산해 보면 6 곱하기 4 곱하기 2에 a 더하기 6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24 곱하기 지금 2의 a제곱이 3이었죠. 3 24 곱하기 3 곱하기 2의 6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 마무리하면 72 곱하기 2의 6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가 72 곱하기 2의 6제곱 분의 1이니까 분수 계산을 해보면 8 곱하기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뭐 사실 이 풀이를 이제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푸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역함수 미분법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쪽 파트에서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헷갈리는 내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했고, 사실 그런 헷갈리는 내용이 생기는 이유는 이게 fx의 역함수를 이제 gx로 보는 건데, 왜냐면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역함수식이잖아요. 그래서 fx 역함수를 gx로 보는 건데, 그런 풀이를 할 때 사실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간별로 이 구간 내 역함수, 뭐 이 구간 내 역함수, 이 구간 내 역함수는 따로따로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런 제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역함수 풀이법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용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계산해내는 게 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만약에 역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뭐 다른 풀이를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